안녕하세요. 오늘은 S&P 500 ETF와 US 토탈마켓 미국 전체 시장을 추종하는 ETF 총 8종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먼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한 비교이기 때문에 참고 정도로만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S&P 500과 US 토탈마켓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S&P 500은 미국 후 500개 대기업으로 구성된 상품이며 US 토탈마켓은 미국 후 대기업 외에 중소기업도 포함하는 상품입니다. S&P 500과 US 토탈마켓을 두고 고민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습니다. US 토탈마켓이 미국 전체 시장을 추종하긴 하지만 지수를 보면 시가총액 순으로 가중을 하기 때문에 결국 S&P 500에 들어있는 종목들이 US 토탈마켓의 상위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두 상품이 매우 비슷하며 투자자분들이 어떤 상품을 선택하실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S&P 500과 US 토탈마켓을 비교해 봤습니다. 먼저 2021년 기준 관리자산 순으로 운영사의 순위로 점수를 줘봤습니다. 운영사가 운영하고 있는 상품들의 관리자산 순으로 순위를 줬을 때 블랙록이 1위, 뱅가드가 2위, 스테이트 스트릿이 3위, 그 다음에 찰스 수압이 5위입니다. 4위는 인베스코인데 인베스코는 S&P 500과 US 토탈마켓 상품이 없습니다. 상품의 자산이 아닌 운영사가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산 순으로 순위를 줬을 때입니다. 블랙록이 1위, 뱅가드가 2위,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3위, 5위가 찰스 수압입니다. 4위는 인베스코인데 해당 상품에는 인베스코가 없어서 제외했습니다. 상위권 운영사 순으로 5, 4, 3, 2, 1로 점수를 줬습니다. 아무래도 대형 운영사일수록 운영 노하우나 자금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보통 큰 운영사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ETF는 상품의 자산을 운용사가 아닌 타 금융기관에 맡겨 운영하기 때문에 상품의 관리 자산이나 거래량만 받쳐준다면 운용사 규모는 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품의 관리 자산 비교입니다. S&P 500과 US 토탈마켓 각 상품들의 시가총액으로 스파이가 441, IVV가 330, V5가 276, SPLG가 13, VTI가 297, ITOT가 46, SCHB가 23, SPTM이 6빌리언 달러의 관리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ETF 상장 폐지 요건 중 하나가 일정 규모 자산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트리플 Q 운용사인 인베스코는 최근 자산이 50억 달러 미만의 상품들을 폐지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는 이유는 투자자님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입니다. ETF의 자산 유지가 안 된다는 건 구성된 종목들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말과 같으며 이렇게 하락하는 상품들은 투자자님들에게 투자 매력도 없고 또 투자자님들의 투자금도 손실할 수 있는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운영사도 운영할 필요가 없는 상품들이 됩니다. 따라서 자산도 어느 정도 ETF 상품을 고르시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상품의 평균 거래량 비교입니다. 지금 45일 평균 거래량을 봤을 때 스파이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다음이 IVV, VTI, SPLG 순입니다. 스파이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하위 종목들의 거의 10배가 넘는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 6,500만 건의 평균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높을수록 원활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매도와 매수 사이의 호가격도 낮아지며 시간의 거래, 프리마켓이나 애프터마켓에서도 원활하게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운용보수와 상품의 구조입니다. 보시면 스파인만 운용보수가 0.09이며 나머지 상품들은 0.03입니다. 또한 스파인만 상품 구조가 UIT, 다니시타 구조이며 나머지 상품들은 개방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UIT는 다니시타 구조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대여해 주지 않는 상품입니다. 오픈엔드 펀드, 개방형 구조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대여해 주고 그 대여 수수료를 받는 상품입니다. 대여 수수료를
ETF 운용에 쓰이기 때문에 운용 보수도 낮출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여 상대방이 제때 대여 종목들을 갚지 않거나 또는 파산할 경우 그 손실이 ETF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5년 평균 분배금률입니다. 지금 5년간 분배금률을 평균으로 봤을 때 IVV가 1.77로 1위였습니다. 다음은 5년 수익률과 최대 하락률입니다. 5년 수익률은 S&P 500은 약 18%, US 토탈마켓은 약 17%입니다. 5년 중 최대 하락률은 S&P 500은 약 마이너스 19%, US 토탈마켓은 약 마이너스 20%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종목성장 방식과 섹터 비중입니다. 스파이, IVV, 부 SPLG는 모두 추정지수가 S&P 500이며 종목 가중 방법은 시가총액, 종목 성장 방법은 위원회입니다. US 토탈마켓은 모두 다른 지수를 추정하며 VTI, ITOT, SCHB, SPTM 모두 종목 가중 방법은 시가총액입니다. VTI와 SCHB는 종목 성장 방법을 시가총액으로 하며 ITOT와 SPTM은 위원회 방식을 사용합니다. 위원회 방식은 종목을 선정할 때 위원회를 열어서 선정을 하며 시가총액 방식은 특정 시가총액을 만족하면 자동으로 추가되는 방법입니다. 각각의 장단점을 보면 위원회 방식은 시장의 위험을 배제할 수 있으며 시가총액 방식은 시장 흐름을 자연스럽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 방식은 시장 흐름을 따라가는 데 조금 느리며 시가총액 방식은 시장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섹터 비중입니다. S&P 500은 같은 지수를 추정하기 때문에 섹터 비중이 거의 동일합니다. 운영 방식의 차이에 의해서 비중이 약간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제가 2021년 5월 비교표로 작성한 섹터 비중입니다. US 토탈 마켓이라고 해도 결국 시가총액 순으로 가중을 하기 때문에 상위 대기업들의 비중이 높습니다. 따라서 각 섹터의 비중을 보면 스파이의 S&P 500 지수와 거의 차이가 없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섹터 비중은 US 토탈 마켓이나 S&P 500이나 거의 차이가 없지만 포함된 종목들의 숫자나 그 비중이 차이 나기 때문에 3년 평균의 변동성을 보면 지금 US 토탈 마켓이 S&P 500에 비해서 성과도 낮고 그다음 변동성도 크고 또 회복력도 낮은 편입니다. 해당 변동성 표는 각 상품들의 비교가 아니라 벤치마크 지수와의 비교이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스파이와 VTI의 5년 동안의 하락을 보면 2019년 8월에 스파이가 1.67, VTI가 2.08 하락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회복 기간을 보면 스파이는 한 달 만에 회복을 했지만 VTI는 회복하는데 2달 정도 걸렸습니다. 장기 투자라고 해도 언제 투자금을 회수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회복 기간이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상장 시기와 주가입니다. 스파이가 1993년으로 제일 오래되었습니다. 특이사항으론 SPLG가 2005년에 상장되긴 했지만 연관성이 없는 지수로 변경된 이력이 있습니다. 너셀 지수에서 이제 2020년에 S&P 500 지수로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경되었다고는 하지만 지금 S&P 500으로 변경된 이후에 거래량도 잘 나오고 관리 자산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S&P 500 이외의 이제 지수로 변경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종목 추천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관점에서 만약에 제가 적립식으로 매수를 한다면 전 S&P 500 상품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US 토탈 마켓이 전체 시장을 이렇게 추정하긴 하지만 결국 시가총액 순으로 가중을 하기 때문에 S&P 500이 들어있는 종목들이 상위를 차지합니다. 또한 이번 하락 또는 시장 변동성이 클 때는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쪽으로 자금이 많이 몰리는 그런 현상을 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라면은 S&P 500 쪽으로 해서 선택을 할 것 같으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방법과 목적에 따라서 선택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